모든 임플란트가 10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임플란트를 심으면 통증이 너무 심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크림치과 김정란 원장입니다. 임플란트 전문가로서 떠도는 정보들을 보면요, 환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해하기 딱 좋은 홍보 문구, 혹하기 쉬운 터무니없이 싼 가격, 잘못된 결정을 했다가는 고생하기 십상이죠. 제대로 된 정보가 없으면 입소문만 믿고 치료를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부작용 케이스들을 찾아보고 수술 공포증만 생겨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임플란트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시네요. 오늘은 질 높은 임플란트 정보를 전달드려서 이러한 오해들을 풀고 진실을 밝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임플란트의 성공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그러니까 논문에 의하면요, 상악은 90% 이상, 하악은 95% 정도 이상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95% 이상이 된다라 그러면 우리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환자분들의 바람입니다. 100세까지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평균 수명을 보자면요, 10년가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임플란트가 10년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10년 미만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래 쓰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도록 잘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치료 기간은 기본이 6개월 이상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요, 뿌리를 심고 머리까지 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게는 6주에서 8주 정도고요. 간혹 상악동 뼈이식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에서 12개월까지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모든 환자분들의 소망일 텐데요. 디지털 임플란트 방법이나 신기술, 좋은 재료를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치조골을 많이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가능한 연령대는요, 일단 성인이 됐으면 모든 연령에서 가능합니다. 노년기 80세, 90세이신 분들도 요즘에는 모두 다 임플란트 시술을 받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 임플란트는 가만히 있고 주변이 성장해서 나중에 변형이 많이 오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이제 받으신 후에는 유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임플란트를 하신 후에는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잇몸 관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과에 오셔서 이제 스케일링을 하시고요. 교합 조정을 또 하셔야 되거든요. 치열이 변하면서 임플란트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때 임플란트가 이제 감각이 조금 자연치아보다는 적기 때문에 환자분이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합이 아주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교합 조정을 해야지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이나 프루가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댁에서는요, 치간 칫솔이나 치실 등 관리는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어떤 제품을 쓰느냐는 중요하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국산도 있고 외산도 있으면 외산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외산이든 국산이든 간에요, 오랫동안 사용을 했는데 거의 다가 성공을 했다, 이런 데이터가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같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러면요, 본인한테 가장 맞는 임플란트의 이 디자인이 있는데요, 부위에 맞는 임플란트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적인 제품을 사용하고 닥터가 적절한 임플란트를 골라서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치아를 가졌으니 영영 치과를 안 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플란트 주변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아 주변에 세균이 있으면 치주 질환이 생기는 것처럼요,
임플란트 주변에도 역시 세균이 있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깁니다. 입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세균들이 있고요. 양치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치태에 세균들이 자라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와서 치과에 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자연치의 경우는 치주염이 있으면 통증이 좀 더 심하고 더 붓고 잘 느끼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에 이제 잘 느끼질 못하기 때문에 치과를 정기적으로 내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에 앞서서 환자분들이 가장 주저하는 이유가 임플란트를 심으면 통증이 너무 심할까봐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임플란트가 뭐 늘 통증이 심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임플란트 여러 개 심거나 뼈 이식을 하는 경우에서라도요,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임플란트 방법으로 하시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소 절개 혹은 무절개로 하기 때문에 출혈 부종 통증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임상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을 보면은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고 잘못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오랫동안 10년, 20년 사용을 해서 이제 수명이 다해서 새로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재수술해서 자기 치아처럼 씹을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은 뼈가 이제 모자라서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주변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신경에 가까이까지 뼈가 다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는 못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도 적절한 시기에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시다가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요, 고기 같은 것도 잘 드시게 되고요. 갈비나 뭐 치킨 같은 거를 앞니로 뜯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많이 회복을 하시는데요. 너무 질긴 거를 앞니로 사용하는 거는 조금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